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것으로 보내는데 잠자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밤에 잠을 충분히 자야 뇌가 낮에 한 일들을 기억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저런 이유로 잠 못 들 수 있고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수면장애다.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수면장애 종류와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고 두 발 쭉 뻗고 꿀잠 자자. 네, 요즘에 자다가 더위 때문에 잠을 뒤척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벌써부터 열대야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더위처럼 우리의 그 꿀잠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건강 A to Z 오늘 이 시간에는 다양한 수면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오 계신데요. 네. 신경과 전문의 배성윤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수면 장애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흔히 이제 우리가 꿈을 많이 꿨다면 잠을 제대로 못 잔 것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수면에도 단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수면 장애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그 잠자는 동안 검사를 받아봐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그렇다면은 병원에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되나요? 오늘 강의의 주요 내용은 수면의 전반적인 내용, 정의, 단계, 수면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주요 수면 장애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자면 교과서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의 활동을 쉬면서 의식이 없는 상태가 자연적 그리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면을 취하는 동안 우리 몸의 감각이 억제되고 자발적인 움직임, 운동이 감소하며 주변 환경과 자극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면을 단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병원에서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것을 입원해서 하게 되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얼굴 쪽에 뇌파와 눈 움직임 그리고 턱 쪽에 센서를 부착해서 근육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 수면 단계를 분석하게 되고 코 쪽에 공기 흐름을 측정하는 센서를 부착을 하고 손가락에 혈액 내 산소 수치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측정하는 센서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 노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슴과 복부 쪽에 저렇게 밴드를 부착하고 다리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센서를 부착해서 이것들이 이제 기계로 전송을 하게 되면 왼쪽 그림에 있는 복잡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고 수면을 분석하게 됩니다. 수면의 단계는 이제 각성과 수면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각성은 말 그대로 깨어있는 상태니까 눈 운동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움직이고 깨어 있으니까 근육 긴장도가 높고 뇌파가 빠르겠습니다. 근데 수면에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빠른 눈 운동, 영어로 Rapid Eye Movement 줄여서 앞글자로 REM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REM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비렘 수면과 렘 수면으로 나뉘게 됩니다. 비렘 수면은 빠른 눈 운동이 없기 때문에 눈 운동이 느리고 근육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뇌파가 느려지겠고 렘이 있는 수면은 눈 운동이 빠르게 보이면서 근육 긴장도가 떨어지거나 없고 다양한 빠르게 뇌파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빠른 운동이 없는 이제 비렘 수면은 밤 수면의 약 4분의 3, 75% 정도를 차지하고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1, 2단계는 얕은 수면, 3단계는 깊은 수면을 뜻하고 이때는 심박수와 혈압 호흡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신체의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보충하며 체온을 조절하면서 정신활동이 감소되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빠른 눈 운동 렘이 있는 수면은 밤 수면의 4분의 1,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특징적으로 꿈을 꾸는 수면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렘 수면과 반대로 심박수와 혈압 호흡수가 증가하게 되고 체온 조절이 잘 안 되지만 반대로 정신활동이 증가하고 기억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수면은 주로 수면 주기의 전반부 그리고 렘 수면은 후반부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면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1, 2단계 수면, 얕은 수면에서 밑에 분홍 색깔 이제 3단계 수면으로 접어들었다가 노란 색깔 렘 수면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다시 이게 비렘 수면으로 이렇게 한 주기씩 이제 되풀이 되는 게 밤 사이에 한 4번에서 6번 정도 반복이 되고 한 100분의 주기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수면 각성의 조절은 수면 항상성과 일주기 리듬에 의해 조절되는데요. 그래서 총 24시간 중에서 6시간은 이제 깨어 있고 8시간은 이제 잠이 들게 되겠습니다.
수면 항상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수면을 일정히 유지시켜 주려는 성질인데, 오래 깨어 있으면 잠이 많이 오고, 또 반면에 많이 잠들어 있었으면 깨라는 신호가 발생하는 몸의 자발적인 조절 기전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중에 계속 잠을 조금씩 덜 자게 되면 주말이 많이 자게 되는 이런 것들이 수면 항상성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일주기 리듬, 다른 말로 생체 시계인데요. 24시간의 주기를 갖는 모든 생리 현상, 이런 것들을 이제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데, 수면 각성 리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낮에 깨 있고 밤에 잘 자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밤에 아무리 잠을 못 자더라도 이제 밝은 낮이 되면은 어느 정도 정신이 좀 맑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일주기 리듬인데요. 그래서 오후 3, 4시나 아니면은 밤에서 새벽 사이 한 2번 정도 많은 졸음이 오게 되고, 이런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인자는 빛이 되겠습니다. 이 수면 각성은 어떻게 조절되냐 하면,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과 체온, 그리고 각성 수면에 관여하는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분비돼서 조절되게 되는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빛에 의해서 조절되는 멜라토닌이 이렇게 올라가기에 따라서 수면 욕구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게 보여지실 겁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멜라토닌이 증가할 때쯤에 신체 체온이 낮아져서, 우리가 이제 저녁 이제 9시쯤 돼서 졸음이 오기 시작하면은 멜라토닌은 올라가고 체온은 점점 떨어져서 이제 깊은 잠을 자는 새벽에 보면은 이제 체온은 가장 낮게 되고 멜라토닌 성분이 최고치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이 말을 확신하는 게 저희 아버지만 봐도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그렇게 막 부지런하게 활동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밤 12시는 보통 넘어서 잠을 자니까 아무래도 이 잠자는 패턴이 완전 정반대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나이에 따라서 수면 구조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얕은 잠이라고 말씀드렸던 BREM 수면 1, 2단계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보라 색깔 BREM 수면 3단계 깊은 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나이에 따라서 확 줄어드는 게 보여지실 겁니다. 꿈을 꾸는 렘 수면은 약간 이제 비슷하거나 떨어지는 정도이고, 또 반대로 나이가 들면서 잠든 뒤에 깨는 것이 증가하는 게 보여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소위 말하는 깊은 잠을 자는 게 줄어들고, 잠들면 깨는 게 이제 늘어나고,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좀 늘어나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듯 수면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회복 기능입니다. B렘 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체의 스트레스를 이제 풀어주고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렘 수면은 정신활동을 증가시켜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오히려 해소를 해주고 이제 뇌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에너지를 보존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는 게 한 예인데요. 그리고 수면 시간을 통해서 기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습, 이거는 꼭 공부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자전거 타기를 익혔다든지 이런 신체 활동을 한 후에도 수면을 잘 취하고 나면 다음날 머리와 몸이 좀 더 기억을 잘하게 되는데, 건망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의 상당수가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것만 봐도 기억 강화가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신경 네트워크를 유지하거나 체온 조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런 잠을 잘 못 자게 되면은 이제 근골격, 심폐, 뇌, 위장관 등 각종 장기의 질환을 이제 초래할 수 있게 되고,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때 성장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성장 저하를 일으킬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억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못 자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우울감에 빠지거나 성기능 저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잠을 잘 자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낸 우리 수험생들은 100%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철원아, 4시간 자면 대학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게 진짜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과장님. 정말 그만큼 잠을 잘 자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 이 숙면을 방해하는 수면 장애에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수면 장애의 대표적인 질병 6가지 정도를 제가 설명드리고
오늘은 주로 불면증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불면증은 전체 인구의 한 30에서 50% 정도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10에서 15% 정도입니다. 노인분들과 여성, 그리고 정신질환, 그리고 낮밤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게서 잘 일어날 수 있고 3개월을 기준으로 단기와 만성 불면증으로 나눠집니다.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면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게 어렵고 일찍 깨면서 적절한 시간대에 못 자서 보호자가 도와줘야 하거나 잠을 못 자니까 피로와 무기력이 있고 주의, 집중, 기억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낮에 졸리게 되고요. 기분이 예민해지고 이제 강박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 장애, 우울감 등이 동반될 수 있으며 활력이나 동기가 감소하고 특히나 이제 근무 현장에서 실수나 안전사고가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세 불명에 만성적인 두통, 어지러움, 그리고 수면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는 상황인데요. 불면증은 크게 1차 불면증과 2차 불면증으로 나뉘게 됩니다. 1차 불면증은 이제 불면증 자체가 질환인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이내에 갑자기 뚜렷한 심한 스트레스 요인이 생겨서 오는 급성 불면증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이제 정신생리 불면증이라는 만성적인 불면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는 수면 때 과다한 각성이 생기고 온갖 생각이 잡념이 들면서 이제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도 못 자고 이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더욱 못 자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한 이제 젊은이가 계속 자고 싶다 생각을 하는데 잠이 안 오니까 뭐 양이 몇 마리인지 세린다든지 그날 있었던 일을 되뇌인다든지 계속 자려고 노력을 하는데 못 자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순 불면증이라는 게 있는데 심한 불면을 호소하지만 막상 수면 다운 검사를 해보니까 잠은 충분히 잤고 이제 주간 졸림 등의 증상도 거의 없는 경우를 말하게 되고요. 이제 정신생리 불면증과 함께 현대인의 경우에는 부적절한 수면 위생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잦은 낮잠이나 불규칙한 취침 기상을 하거나 술, 알코올, 담배 같은 것을 이제 자기 전에 하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경우 그리고 현대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자기 전에 스마트폰, TV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수면 위생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2차 불면증은 다른 말로 동반 불면증입니다. 말 그대로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처럼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뭐 각종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뇌외과적 질환 그리고 어떤 약물에 의한 이제 부작용 그리고 다른 2차적인 수면 장애에 동반되는 불면증을 이제 동반하면 2차 불면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불면증의 치료는 우선 병력이 가장 중요하겠고 병력을 토대로 필요시 수면 다운 검사를 해서 1차, 2차 불면증을 구분해야 합니다. 2차 불면증의 경우에는 원인을 교정해주지 않으면 불면증을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감별해줘야 되겠고 이제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볼 수 있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물으십니다. 이제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나 의존성 때문에 안 먹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맞는 말씀인데 환자에게 맞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약은 이제 이 환자에게 좋을 수 있지만 반대로 다른 환자에게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환자분에게 가장 맞는 약을 의사와 상담해서 결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뭐 종류는 크게 이제 비벤조디아제핀 계열, 그다음에 벤조디아제핀 계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뭐 졸피뎀이라는 약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졸음을 이렇게 유발시켜주는 멜라토닌 호르몬 성분의 약도 나와 있고 이제 그 밖에 항우울제나 항정신과 약제 등을 이렇게 의사와 상담해서 정하시면 되겠고 이때 약물 내성이나 의존성 그리고 다음날 낮에 졸림이나 진정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약을 중단했을 때 반동으로 불면증이 오는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고 그래서 어떤 이제 상담을 하실 때 기존에 드시고 있는 약 처방전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참해서 내원하시면 진료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수면장애 대표적인 질환이죠. 불면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불면증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아가씨, 아가씨 술 마셨어요? 조금. 야, 아우, 냄새. 술도 못 마시는겨? 그렇지. 왜? 요새 무슨 일 있나?
그래, 이렇게 한 잔씩 먹고 억지로라도 잠을 자야지. 아이고, 술 마시면 뭐 잠이 잘 오는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래요. 깊은 잠도 못 자고 또 자다가 중간에 깬다니까요. 술 마시고 그렇게 불면증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요. 그래, 술이 불면증에 전혀 도움이 안 돼. 솔직히 말해봐라. 네 고민 있지? 고민이 없어져야지 불면증이 없어지는 거야. 말해봐라. 야, 네가 가족한테 얘기하지 누구한테 얘기하겠는데? 뭔데 무슨 일인데 도대체? 됐다. 그냥 내만 당하면 되는 거다. 됐다. 무슨 얘기라노? 아니 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차라리 괴롭혔으면 좋겠다. 그래. 어떻게 보면 이게 괴롭히는 거 맞지? 그냥 쉽게 말해서 상사의 갑질? 참나 기가 막히네. 아니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 회사에서 내 자기 지위를 가지고 그 갑질하고 그러는 자식이도 그냥. 우와. 흥분하지 말고 일단 얘기를 들어봐야지. 왜? 누가 괴롭혀요? 니니 내보다 상사면 다냐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내한테 막 소리 지르고 커피 태워오라 하고 막 윽박 지르고 도대체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그걸 당해야 되는데? 그게 갑질 아니고 뭐고? 갑질 아이가? 뭐야, 사람들이 있으면은 좀 조용조용 조곤조곤 그냥 선미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그래 막 소리 지르고 그랬단 말이야 지금. 아이고, 후배들이 있는데 진짜 창피하긴 창피했겠다. 아니 쌍팔년도 시대도 아니고 뭐 여자한테 커피 심부름이 그 말이 안 되나 진짜. 그래 희롱이다 희롱. 그래 상사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진짜 오면한 갑질이지. 아무리 아랫사람이 아니지. 일할 때는 다 똑같은 가루 아니에요? 그렇지 가로지 가로지.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 갑질 가지고 밑에 아들을 괴롭히고 이거는 그냥 가서 엎어야 돼. 그런 사람 많다. 상명하복을 미덕으로 여기고 그렇게 행동하는 상꼰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표 내고 왔다. 잘했어요. 꼰대 상사를 보니까 미래가 안 보여요. 그 회사 그만두기 정말 잘했어요. 그럼 술 먹지 말고 고민 없잖아 이제. 근데 나는 상처 받았잖아.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 상처를 치유하려면 어떡하겠노? 술이라도 조금 먹고 그렇게라도 억지로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 고민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술에 의존하면 불면증 치료가 안 돼요. 그 일시적인 것뿐이야.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생긴 거 알죠? 진짜요? 소송 걸면 돼요. 오. 날려버리면 되지. 진짜요? 네! 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가씨 손해 보지 말고 술 그만 먹어요. 불면증에 그거 도움 안 돼요. 그래. 야, 뭐가 걱정이고 오빠 있고 세연이 있고 든든하더라. 맞지? 그래도 불면증에는 술 한 잔이 좀 도움 되는 것 같은데. 아이 술은 아니라니까.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이 소량의 술은 불면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술을 조금씩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두 분은 네. 어떠신가요? 정답이 올까요, X일까요? 정답은 옵니다. 왜냐면 제 친구를 보면 알아요. 제 친구가 이제 뭐 사람이 이런저런 걱정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 이제 저녁에 맥주 한 잔을 탁 마시면 그렇게 잠이 잘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너무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거는 좋지 않겠지만 적당한 어떤 소량의 술은 불면증을 좀 이렇게 괜찮게 해주지 않을까, 밤에 잠을 잘 오게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혼술이 절대 혼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탄산 마시면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화를 정말 방해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특히나 불면증이 있는데 이 술을 마시다 보면 중간중간에 새벽에 계속 깨게 되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갑니다. 또 아침 되면 너무 몸이 찌뿌듯하고 피곤하게 되거든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X 할게요. 과장님 누가 정답이에요? 예, 이번 질문은 천원 씨가 맞추셨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잠들기까지 시간은 조금 짧게 걸릴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술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아까 천원 씨 말씀대로 위식도 역류 같은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또 기초 체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잠을 유발하는 멜라토닌 성분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술은 불면증을 악화시키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코를 골면서 자다가 갑자기 컥 하면서 숨을 쉬지 않는 분들이 주변에 생각 외로 많이 계신데 이게 그 단순한 코골이로 생각하기 쉽지만
질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수면 관련 호흡 장애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폐쇄 수면 무호흡 장애를 설명드리자면 수면 중에 반복적인 상기도 폐쇄 때문에 무호흡이나 저호흡이 생기는 질환인데 한국 성인의 남자는 한 4.5%, 여성분들은 한 3.2%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고 이제 자다가 숨이 막히거나 코를 골아서 대개는 이제 배우자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자니까 다음날 졸리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두통이나 입마름이 생기고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또 야간에는 빈뇨가 생기고 발기부전, 불면증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쇄 무호흡 장애는 이제 고혈압을 악화시켜서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발병 위험 요인으로 이제 뚱뚱하신 분들이 잘 생기고 혹시 마른 분들도 턱이 작거나 이제 목이 짧고 두꺼운 분들한테 잘 생기는데 옆에 말람파티 점수라고 해서 이제 입천장과 목젖이 어느 정도 보이느냐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눠지게 되는 그림인데요. 목젖 뿌리가 잘 안 보이는 3단계,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밖에 남성분이나 고령자, 음주자분들이 잘 생길 수 있고 여성의 경우는 폐경 후에 병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수면 다원 검사는 보험 기준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임상 증상 중에서 한 가지 이상 낮에 졸린다거나 코골이, 수면 무호흡, 자다가 자주 깨는 증상이 있으면서 말람파티 점수 3, 4단계, 목젖이 거의 안 보이는 이런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계시거나 고혈압, 당뇨, 심내혈관 질환, 비만을 가지고 있으시면은 보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수면 다원 검사도 네.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네. 가족 중에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궁금증을 속 네. 시원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자기야, 진짜 잠을 잔 건지 내가 뜬 눈으로 밤을 샌 건지 피곤해 죽겠다. 뭐가? 제발 옆으로 좀 돌아 누워라 그랬잖아. 똑바로 자지 말고. 아니 그게 자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럼 각방을 좀 쓰든지 진짜. 그 있잖아, 내가 봤는데 이 목젖이 길어도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수 있다 하더라. 진짜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목젖이 길면은 이 기도를 이렇게 건들려가지고 그럴 수 있겠지. 기도 막을 수도 있고. 안 그렇겠나? 목젖을 뭐 이러노? 절개하는 수술하면 어떡해? 야, 자기 목젖 아니라고 그걸 마음대로 자른다 그 말이야. 저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진짜 각방을 쓰는지. 나 이제 하루도 못 참겠다. 알겠나? 안 돼. 오빠, 왜? 그 목젖을 살리려면 언니랑 바로 가방 써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오빠 살고 봐야지. 야, 니는 도대체 누구 편인데? 언니 편. 아가씨 감사해요. 아가씨 6개월 안에 고소해야 된다 간대.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모욕죄는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된다. 그치. 잠깐만. 근데 그렇게 고소를 했다가 만약에 선배 보복하면 어떡하지? 무섭다.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그럼 일단은 6개월 아니니까 지금부터 서둘러야겠네요. 근데 나 진짜 무서워서 나 그렇게 못하겠는데. 일단은 주위 사람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 볼까? 그러다가 자기도 그렇다고 피해 본다고 안 해주면 또 어떡하지?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언니. 잠깐만. 왜? 이걸 보니까 보통 보복을 두려워해서 이게 신고를 안 한다고 하는데 보복성 조치가 두려워서 신고를 잘 안 하는데 보복성 조치도 처벌 대상이다. 맞지? 맞네. 야, 그럼 그 증거 모아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해. 그러면 되네. 정말 너무 똑똑하다. 자기야 고맙대. 나도 똑똑해서 똑똑해서 고맙대. 우와, 근데 여기에 그런 것도 있네. 뭐 직장 상사가 명심해야 할 5계명이 있대. 5개명. 잘 들어봐리. 자, 첫 번째. 첫 번째, 까라면 깠던 옛날 기억은 잊는다. 까라면 깠던 옛날 기억은 있는다. 두 번째, 아랫사람이 아닌 역할이 다른 동료다. 세 번째, 호칭 말 한마디 SNS 한 줄에도 예의를 갖춘다. 예의를 갖춘다. 네 번째, 네 번째, 휴가나 퇴근에 눈치 주는 농담을 하지 않는다.
눈치 잘 준다. 그렇지. 5번째. 5번째, 괴롭힘 당하는 직원이 있는지 세심히 살핀다. 세심히 살핀다. 그렇지. 근데 실제로 그게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지. 맞다. 아직 대한민국이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어. 그래도 법이 이거 개선되고 있고 보완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일이 또 변화가 또 생기는 거지. 그래, 좋은 직종도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래. 좋다. 아가씨는 그래. 빨리 노조 찾아가고 자기는 병원 가고 목젖 잘라내고 그렇지. 무면, 수면, 무호흡증 절제하고. 근데 언니 진짜 이 목젖 잘라내는 거랑 수면 무호흡증이랑 상관 있어요? 그럼요. 지금 자기가 나한테 하는 게 가정 내의 갑질이다. 자기가 지금 돈 벌고 있다고. 내보다 힘세다고. 내보다 나이 많다고. 이건 갑질이다. 아까 선미가 얘기한 그 직장 5개명 그거랑 다를 게 뭔데? 갑질이다. 이건 절대 안 돼. 네, 오해화진 씨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긴 목젖 때문에 수면 무호흡 증상이 있을 때 수술이 최우선이다. 네. 와,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죠? 네. 두 분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수술이 우선인 것 같아요. 정답 O 하겠습니다. 긴 목젖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이 생긴 경우에 아무래도 결국에는요, 이 목젖을 제거를 해서 좁아진 기도를 넓혀주는 게 아무래도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접근은 좋았지만 틀렸습니다. 어. X죠. 왜냐하면 이 수술하지 않고 낫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들어갔는데 왠지 수술 없이도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완화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X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 이번에도 천원 씨가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폐쇄 수면 무호흡 장애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비강 지속 기도 양압이라는 치료인데요. 말 그대로 코 속으로 지속적인 바람을 일정하게 불어넣어서 무호흡이 생길 때 기도를 유지시켜주는 치료입니다. 그 밖에 이제 돌아 누울 때는 코를 덜 곤다고 하면은 이제 바로 눕는 것보다 돌아 눕도록 교정해주고 이제 체중을 감량해주고 혹시 양압 치료를 못 하시거나 명백한 해부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나온 양압기 치료 역시 3년 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한 달에 약 2만 원만 내면 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장님, 밤에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낮에 졸음을 참지 못해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면서 갑자기 잠드는 병도 있다면서요? 네, 바로 기면병입니다. 기면병은 수면 각성 주기의 교란과 렘 수면의 혼란으로 발생하는데 유병률은 동서양 합쳐서 0.2% 미만으로 굉장히 드뭅니다.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반복돼서 이제 말하거나 밥 먹는 중에 이제 쓰러져서 잠드는 수면 발작, 그리고 웃거나 화낼 때 근육의 힘이 갑자기 풀려서 쓰러지는 허탈 발작, 그리고 가위 눌림이라고 들어보셨죠? 잠들거나 깰 때 일시적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증상과 이제 환각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진단은 수면다원 검사와 수면시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복해서 진단하게 되는데 거의 평생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의 배려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약제로 여러 가지 각성제를 써볼 수 있고 계획적인 낮잠을 4시간 간격으로 10에서 20분 정도 자주면 이제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졸음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낮잠을 계획하는 게 중요하겠고 다량의 탄수화물은 피해주고 교대 근무나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고 규칙적인 야간 수면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둘째를 임신했다고 해서 제가 또 카페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친구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 둘째를 임신하고부터는 밤에 잠을 잘 때 다리를 막 이렇게 움직이고 싶고 또 다리에 막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이 나서 통잠을 자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수면 장애의 일종이 아닐까 싶어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바로 수면주기 운동장애의 대표적인 하지불안 증후군인데요. 한국 인구의 약 4에서 8% 정도에서 발생하고 있고 여성과 노인분에게 많습니다. 특히 임신이나 만성 신부전, 철결핍성 빈혈처럼 철분이 부족한 상황일 때 잘 생기는데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나 불편감, 이상 감각이 막 생겨서 바늘로 찌르는 느낌,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다리가 무거운 느낌을 호소하게 되고 휴식을 취하거나 가만히 있을 시 악화되며 다리를 움직이면 호전되어서 저녁이나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철분 결핍과 도파민 기능 이상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약물 치료는 이제 철분제를 사용하고 이제 파킨슨 약, 도파민 작용제를 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른 약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와 함께 비약물 치료로 알코올이나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 같은 원인이 될 수 있는 약은 일시 중단을 하고
수면 전에 카페인을 금지하고 특히 잠자리를 좀 시원하게 해주시면서 잠들기 전에 이제 간편하게 샤워나 조격, 스트레칭, 마사지 등을 해주거나 적당한 운동을 해주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수면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끝으로 과장님,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오늘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 위생입니다. 수면 위생은 모든 불면증을 비롯한 수면 장애의 이제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현대인 분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시고 늦은 밤에 커피나 음주를 이제 드시는데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면 이것만으로도 불면증에 많은 도움이 되겠고요. 약에 대해서 지나친 의존은 주의해야겠지만 너무 못 잘 바에는 의사와 상담한 후에 적절하게 약을 먹고 잘 자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면이나 주간 졸림 같이 누가 봐도 뚜렷한 이런 수면장애 증상 이외에 원인 불명의 만성적인 두통, 어지러움,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면 반드시 수면 질환을 의심해 보시고 병원을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수면장애의 원인과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신경과 전문의 배성윤 과장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